주시고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반갑게 알려주시고 자, 크게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진행할 이보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좋아요. 제가 책을 2권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창업을 만화로 쉽게 그려낸 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책은 아무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지만 줄여서 아겟무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저의 과거인 2001년 입학한 그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뿅! 우리 다 같이 2001년 입학하는 날로 왔습니다. 이렇게 교실이 보이네요. 원래 입학 첫날 국룰이 뭐예요?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있나? 한번 보죠.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밥도 먹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과 친해지자마자 제 인생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따돌림. 따돌림의 시작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같이 밥을 먹던 친구들과 다른 친구가 밥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동자는 2명이었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이렇게 2명이 있었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순식간에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참는다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간다면, 과거로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련한 일들을 많이 다뤄보고 처리해본 사람을 의미해요.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상담사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참는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요. 가해자 A의 자살. 가해자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적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생각 없는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좋겠다. 너 괴롭히던 애 죽었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가? 이게 좋은가?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겪으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의외죠? 뭔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쩌면 기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겪은 그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허무하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주동자였던 B의 괴롭힘도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대학교에 갔어요. 저는 즐겁게 동아리 생활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안녕! 잘 지냈어? 우리 같은 대학교에 왔나 봐. 나는 여기 사범대 다녀. 선생님 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 B였어요. 드라마 같죠?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현실에서. 이 친구가 정말 너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그런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됩니다. 얼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1번 가해자 B였어요. 네, 드라마 같죠?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현실에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정말 너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그런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온라인에 폭로하려고 했어요. 요새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학교는 보통 익명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익명 게시판에 사범대 인기녀 B의 과거라고 하면서 얘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고 다른 선택을 해요. 재수, 대학교를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노를 연료로 삼아서 공부했어요. 내가 이 B를 다시는 내 인생에서 마주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하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학교를 옮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가해자 A가 세상을 떠난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가해자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진 않겠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고, 가해자를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어서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가해자 B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가해자 생각이, 나를 상처 준 사람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근데 또 내가 잘 못 살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이 힘들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하에 3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료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아까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대학교 내에 무료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전문가한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치유를 경험했고요.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생이었으면 청소년 관련 상담 전화나 이런 쪽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NGO에 연락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NGO 뭔지 알아요? 오, 맞아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NGO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민단체 같은 거. 우리나라에 청소년 폭력 예방 관련해서 가장 큰 NGO가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있어요. 푸른나무 재단을 이제 처음 만드신 이사장님은 유퀴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유퀴즈에서 푸른나무 재단 검색해서 보시면 엄청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저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됐어요. 내가 상처받은 사회적 문제에 직접적인 봉사활동으로 기여를 하는 게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 2번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만화로 표현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책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책이 나온 건 아니었고 SNS에 제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에세이와 추가적인 만화들이 더해져서 지금의 책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제가 과거에 따돌림을 당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 이후로 다 대중에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대중에게 오픈이 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폭력을 겪은 사람은 어떤 어른이 될까요? 저는 우울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 보니까 뭔가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한번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아시나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자, 레이디 가가, 빌리 아일리시, 테일러 스위프트, 아이유, 이희경, 김이나, 김연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 맞아요. 성공했다도 맞고 따돌림 경험을 오픈한 사람들이에요. 의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컸나요? 아니죠. 따돌림을 당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7명? 다 못 넣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GPT에다가 물어보세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따돌림을 당했다고 다 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따돌림을 당했다고 또 다 잘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것은 따돌림을 당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꼭 기억해주세요. 앞의 내용은 다 까먹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마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상처를 받은 뒤 최악의 대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상처를 받은 뒤 최악의 대응은 내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푸는 것. 이게 최악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이 왜 나빠요? 자신의 상처를 더 약한 사람에게 풀기 때문이에요. 학교폭력이 왜 나빠요? 자신의 상처를 더 약한 사람에게 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이거를 금지시켜놨죠. 하지 말라고. 좋지 않다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를 괴롭힌 가해자 A는 어땠을까요? 이 친구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왜냐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니까. 그치만 잘못한 게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그 친구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푼 게 잘못된 거예요. 상처 자체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도 사람에게 분노를 풀 뻔했어요. 가해자 B 만났을 때 진짜 그녀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온라인에 이렇게 과거를 폭로해서 이렇게 하는. 그치만 하지 않았어요. 가해자 A랑 B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저의 유일한 차이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사람에게 풀지 않았다라는 점이 그 유일한 차이예요. 사실 그 외에 뭐 인성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고만고만해요.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저와 그 친구들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도 그럼 그냥 참으라는 거냐? 아니에요. 분노를 표출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풀지 말라고. 자, 그래서 분노를 이제 참기만 하면 또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 내 몸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나의 정신 건강,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참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뭐 노래방 가서 소리도 지르고 아니면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욕을 휘갈겨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복싱장 가서 샌드백을 쳐도 되고 집에 가서 베개를 때려도 됩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좀 잔인한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노를 표출을 했죠. 여러분, 분노가 나쁠까요? 네, 갈리고 있는데 분노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살면서 화나는 순간들이 있죠.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최근 겪은 화나는 일, 조금 빡치는 일, 그런 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화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을 때 너무 화났어.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마음, 이 화나는 마음을 잘 간직해서 다 같이 한번 소리를 질러 볼게요. 여기서 제가 허락 다 맡았어요. 네, 소리 질러도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으아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자, 빡치는 일을 생각을 해보고 하나, 둘, 셋! 좋아요. 너무 잘해주시는데. 소리 지르는 게 건강한 표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잖아요. 물론 너무 큰 소리는 고막을 좀 해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리고 나를 해치지도 않았죠. 참느라 막 나의 건강을 나빠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하지만 주의사항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아야겠죠. 당연히 적절한 시점과 때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야 되고 뭐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가 쌓이면 감정을 표출하는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는 운동, 글, 그림, 춤, 노래 그리고 뭐 악기 이런 걸 다루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좀 어떤 취미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시간들이 다 축적이 되면 그게 저는 예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댄서,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가수, 자신의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
전부 다 자신의 감정을 아주 건강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문제 상황이라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뭐 가정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 해결부터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하고 감정을 추스리는 거는 그 다음 단계다라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기를 추천을 해요. 이 일을 많이 겪어보고 다뤄보고 했던 사람이 당연히 더 잘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푸른나무 재단에 무료 상담 전화 이런 것들도 있고, 청소년 상담 전화라고 해서 여기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을 다 해주신대요. 그래서 1388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잘 듣고 계셨죠?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게요. 상처를 받았을 때 최악의 행동은 뭐죠? 맞습니다. 사람에게 분노 푸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노는 나쁘다 혹은 아니다. 맞아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얘기를 했죠. 분노를 표출하는 건강한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소리 지르기도 좋은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코인 노래방이나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보도록 해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뭐 주짓수, 뭐 이렇게 운동 이런 것도 있고, 기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요리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새 많이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취미에 가까워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내면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뭔가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취미만 했다면 한번 표출하는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 상처 어떻게 푸실 건가요? 오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주려고 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4명이 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청소년 때 만난다고 하잖아요. 너네 뭐 학창 시절에 만난 친구가 평생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를 이때 만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친구를 언제 만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쵸? 아무도 몰라요. 뭐 10대 때 만날 수도 있고 30대 때 만날 수도 있고 70살이 돼서 뭐 양로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건데, 저는 제 진정한 친구를 30대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평일에 자신의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빼서 응원해주기 위해 참여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친구를 나중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점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